안녕하세요, 김재희입니다. 제가 한 달 전부터 스마트폰 하나로 영상을 찍고 편집해서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의 삶은 스마트폰 하나로 첨단 기술과 밀접하게 연관을 갖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과는 굉장히 다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저는 그럴 때마다 100년 전의 일들이 생각이 나면서 100년 전에 어느 시기와 우리가 굉장히 지금 유사하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들이 약간 오버랩 되더라고요. 100년 전에 만들어졌던 영화라던가 단편소설, 그리고 어떠한 신문에 나오는 만문만화 같은 것들을 보면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시발점이 바로 그 시대라는 것이 발견하게 됩니다. 일제강점기가 이제 세 시기로 나뉘는데 수구치 이후부터 3.1운동 할 때까지, 그리고 3.1운동부터 중일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예요. 그리고 중일전쟁 이후부터 이제 해방이 되기 전까지는 전시체제로 못 들어가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바로 그 부분은 3.1운동 때부터 중일전쟁 전까지 문화통치기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이토 마코토 조선 총독이 문화통치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잡지도 우후죽순처럼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신문도 더 많이 발행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남아있는데, 그 시대 때 신문이라던가 잡지 같은 것은 지금 우리가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는 블로그와 굉장히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말것의 자료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근대 전문가도 아니고, 그리고 그래서 모든 것을 봤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본 범위 내에서라도 굉장히 유사한 걸 느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시대에 굉장히 핫 이슈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시대의 그런 젊은이들은 모던걸 모던보이라고 그 시대에도 불리웠습니다. 그래서 모던걸 모던보이들의 삶은 정말 그 식민조선의 그리고 경성의 굉장히 극히 일부분이지만, 그들의 삶이 지금 우리 대중들이 살고 있는 삶과 그때 그 문화통치 기간 동안에 모던걸 모던보이들이 사실은 그 시대 현대미술 1세대들이 다 모던걸 모던보이였거든요. 나혜석은 모던걸의 대표적인 인물이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중섭, 그리고 김한기,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릴 다른 작가들도 그 시대의 모던보이들이었습니다. 그 시대 때는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그 독립운동을 하는 분들은 그 3.1운동 이후에 거점이 중국으로 이동이 되고,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가 생기면서 나석주 같은 분들도 중국으로 갔다가 상해로 가서, 그리고 동양척식 회사에 이제 포탄을 던지고 자결하신 분이잖아요. 26년도. 그때가 문화통치 기간 때였고요. 윤봉길 의사도 상해에 가서 도시락 폭탄을 터뜨리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32년도 문화통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 하시는 분은 그렇게 이제 독립운동을 하셨고, 그리고 가족들은 연좌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에 총독부가 주관하는 어떤 문화행사 같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콧하면서, 요즘 불매운동하는 것처럼 보이콧하면서 안 갔을 것 같지만, 제가 이번에 마포평생학습관에 갔을 때 새롭게 나온 자료를 발견을 했는데요.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출판한 것인데, 미스코시 백화점 사진 기자가 조선 박람회 때 특별한 코너 때문에 조선에 와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풍경에 관한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곳에 마치 코엑스 마냥 조선 박람회의 장소의 도면이 보이는데요. 조선 박람회 도면이 그려진 곳이 바로 우리의 경복궁입니다. 경복궁에다가 코엑스 같은 박람회를 진행시킨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은 조선 박람회 인기 장소 자동사진 촬영관이라는 곳인데요. 한번 보세요. 이곳에 와서 사람들이 자동사진을 촬영하고는 했습니다. 기모노 입은 사람도 보이고 한복 입은 사람도 같이 보이죠. 많이 가지 않았을 것 같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관람을 했고, 조선 사람들도, 그리고 사진으로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일제강점기 문화통치 기간 동안에는 지난 시간 제가 한국 만화박물관에서 보여드린 만문 만화 중에 이꼴저꼴이라는 제목의 만문 만화가 있었는데 정말 이꼴저꼴을 다 봐야만 했던 시대가 바로 일제강점기 식민통치 기간 동안의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부분의 모던걸과 모던보이들 사이에서는 돈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작용을 했고, 그리고 여성의 몸이 상품화되는 경향을 보였고요. 또 커피숍에서 지금 젊은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저 또한 커피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그 시대 때에도 커피숍에서 시간을 보내는 젊은이들이 바로 모던걸, 모던보이들이 많았습니다. 1930년대 들어서는 일제 식민 시대 때 생긴 보통학교 출신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을 졸업하는 그러한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단군 이래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은 세대였습니다. 최만식의 레디메이드 인생을 제가 이번 영상을 찍기 위해서 아니면 찍는 준비를 하다가 읽게 되었는데, 최만식의 레디메이드 인생에서 보면 정말 많은 수의 사람들이 배출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직장을 찾을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려고 아무리 직장을 두드려 봐도 괜찮은 직장은, 그러니까 일을 하고자 하는 직장은 전부 일본 사람들이, 사무직 일본 사람들이 차지하고 앉아 있었고, 이 사람들은 직장을 찾을 길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만식의 레디메이드 인생에서 주인공은 정말 굶어 죽기 일부 직전까지 가죠. 그래서 결국 최만식의 레디메이드 인생 주인공은 자신의 10살 미만인 아들을 인쇄소에 보내고 나오면서 슬프기도 하면서 안심이 되기도 한다 하는 것이 레디메이드 인생의 마지막이더라고요. 또 이상의 날개도 1936년도에 나왔는데, 레디메이드 인생은 34년도에 나왔습니다. 그 이상의 날개도 36년도 문화통치 기간에 나왔었는데,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이상의 날개의 주인공이 분명히 배운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또 이상의 날개 주인공이 미스코시 백화점 올라가서 다시 날고 싶다 하는 것으로 봐서 예전에 한번 날라본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봐서, 그리고 그 시대 때 좋은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결혼 제도의 문제가 제일 심각했었는데, 모던보이, 모던걸 사이에서는 그런 절름발이 결혼 생활에 관한 것도 이상의 날개에 이번에 보니까 같이 녹아서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니면 유럽에서도 공연하고 피카소 같은 분들도 공연을 구경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고, 손기정도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잖아요. 그 시대 때가 문화가 꽃피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때에 안석주는 그 모던걸과 모던보이를 약간 희화하면서 풍자적으로 그린 그림이 있는데요. 아마 그 시대 때 어떤 모순적인 상황들을 그대로 잘 드러낸 그림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그 안석주의 모던걸의 장신운동이라는 그림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똑같은 개량 한복을 입은 여성들이, 정말 얼굴도 똑같이 생겼죠. 그 개량 한복을 입은 몰개성한 여성들이 커다란 반지와 그리고 모던을 상징하는 시계를 끼고 이쁜 핸드백, 똑같이 그런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현대 여성들이 시계 좋은 거 차고 싶어하고, 반지 고급 차고 싶어하고, 그리고 핸드백도 좋은 거 들고 싶어 하잖아요. 그것이 조선시대에는 없었던 현상인데 이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보시면은 모던보이의 산보라는 제목의 만문 만화인데요. 이 모던보이의 산보하는 장면 뒤에 보면 초가집이 보이고, 그리고 초가집과 어울리지 않는 모던보이들이 산보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안석주가 일부러 그려 놓았는데, 이 모던보이들이 입고 있는 의상은 그 당시 유행했던 미국에서 들어온 영화의 남자 주인공의 의상입니다.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영화 배우들 의상 따라 입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는 그림이고요. 안석주는 요즘 들어서 많이 조망되는 작가인데, 안석주가 신여성 도착하다, 얼마 전에 있었던 국립현대미술관 신여성 도착하다 전시 포스터에도 안석주가 그린 그림의 여인이 이제 선정이 돼서 포스터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안성주가 그린 여성선전시대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 작품에서는 여성의 몸이 얼마나 상품화되어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제 근래에 들어서 여성의 다리들이 이제 자주 눈에 띄인다고 하면서 안석주가 여성의 다리에다가 상징적인 글들을 많이 기록해 놓았는데요. 는 여성의 다리부터 생각하면 나는 신경질입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셔야 해요. 나는 집세를 못 내었습니다. 구원해 주어요. 나는 초콜릿 한 상자만 있으면 좋아요. 나는 외국 유학생과 결혼하고자 합니다. 나는 아직 독신입니다. 나는 문화주택만 지어주는 이면 70살이라도 편하네요. 피아노 한 채만 사주면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다른 것보다도 그 다리를 광고판으로 쓸 것 같다라고 안석주가 여기 기록을 해 놓았네요. 제가 안석주의 관심을 처음 보일 때만 해도 우리나라 전시장에는 안석주의 작품을 볼 기회가 없었는데 그 이후 몇 년 새에 2016년, 17년 그 새에 안석주의 만문 만화가 뭐 역사박물관 전시라던가 아니면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중앙박물관 전시에서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안석주의 만문 만화가 등장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현재적인 의미로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때가 바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시대의 패러다임의 발원지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석주는 자본주의의 포문이 열렸던 시기에 태어나 누구보다도 빨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감지하고 표현했던 작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볼 때는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과 서울관 자료실과 마포평생학습관의 문헌정보실 3층에 가서 자료를 봅니다. 저는 이 유튜브를 할 때 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다라는 심정으로 유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라는 어떤 흐름이 거스를 수 없이 앞으로 가고 그리고 흐름을 지배할 것이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기 때문에 그 흐름에 같이 합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친구하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 앞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카메라 앵글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지만 저로서는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괜찮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